달서구 도원동 실외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교 측과 협의 후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교육청의 의견이 허가 과정에서 무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지난해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 문화축제를 놓고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 열리는 퀴어 축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달서구 도원동 실외 골프 연습장 건축 허가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건축 허가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건축 허가 전에 인근 학교 측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단서가 있었지만 달서구청은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원고등학교 옆에 실내 골프 연습장을 짓는다는 소식은 지난달 중순쯤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건축주가 지난해 12월 달서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으니 5달 동안 인근 주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이나 똑같은 장소, 똑같은 그 시설이 들어서는 걸 주민회에서 반대가 됐는데 그 시설을 또 허가해 주셨단 말이죠. 주민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죠. 건축주가 해당 시설에 대해 건축 허가를 신청하자 달서구청은 지난해 11월 교육당국에 학교 주변에 있는 이 시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실외 골프 연습장이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축 허가를 내주는데 문제는 없지만 해당 시설이 학교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려해 약간의 단서를 붙여 회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 허가 시에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학습권에 좀 위해한 소지가 있으니까 현장에서 그 도원 초중 고등학교 3개 학교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승인을 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외 골프 연습장과 불과 20m 거리에 있는 도원고등학교는 건축 허가 사실을 지난달 20일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축업자는 학교에 들어와서 협의해야 된다는 내용도 없이 단지 학교에 뭐 이런 거 도와주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달라 이런 식의 회유만 했습니다. 절차상의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허가 관청인 달서구청의 문의에 대구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와의 협의를 단서로 내걸었지만 도원고등학교를 비롯해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겁니다. 달서구는 해당 학교들과의 협의가 건축 허가 다음 단계인 착공 신고 절차에 포함돼 있다고 말을 돌렸습니다. 저희가 착공 신고할 때 그 관련 인근의 교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 협의를 했다는 그런 학습권에 대한 침해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는 증빙 자료를 가져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보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실외 골프 연습장 건축 허가 과정에서 인근 학교와의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달서구청은 허가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난해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 문화축제를 놓고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었는데요. 올 하반기 열릴 예정인 퀴어 축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대 장비를 실은 트럭이 대구 동성로로 들어서자 시청 공무원들이 막아섭니다. 대구시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축제를 하지 못한다며 행정 대집행을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라며 오히려 시청 공무원을 제지합니다. 지난해 대구 퀴어 축제 당일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축제 조직위는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총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달 1심 법원은 대구시가 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조직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일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는 올해도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서 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축제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홍 시장은 최대한 협조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물리를 통해서 막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법원에서 잘못되었고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도 저희들 정당하게 또 받았기 때문에 우리 퀴어 축제가 정당한 집회이고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에서 잘못된 행위를 했던 것을 확인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서 퀴어 축제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개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축제 조직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과까지 걸린 시간은 총 10개월. 올 하반기 열릴 예정인 퀴어 축제 이후 2심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큽니다. 대구시는 여전히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서의 축제에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퀴어 축제가 치러지는 당일에도 대구시가 축제를 막아서면서 큰 충돌이 벌어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중소도시 소재 병원들 응급실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운영할수록 경영이 나빠지고 의료진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올해 초 유일한 응급실이 사라진 성주군도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성주군에서 입원 병상을 가진 하나뿐인 일반 병원입니다. 12년 동안 지역 응급 의료를 책임져 오다 올해 초 응급실 문을 닫았습니다. 환자 수는 줄고 인건비는 오르는 등 경영이 어려워지자 외래 진료만 보기로 한 겁니다. 항상 불안하고 그거 하지. 안 그러면 대구까지 가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거 하니까 또 그렇게 큰 거 아닌 것 같으면 가까운 데 가 할 수도 있고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물론 이 지역에 병원이 운영이 잘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응급 환자가 생기면은 좀 불편하잖아 많이. 성주군은 응급의료 공백을 막으려고 지난 2월부터 보건소를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4개월간 460명이 보건소를 찾았고 10명은 다른 지역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밤에 가려면 좀 불편한 점도 많지. 애로사항도 있지. 성주에서 성주로 가면 되는데 성주가 엄청 끝나가니까 보건소까지 가려면 보건소 가는 것도 대구가 더 빠르니까 좀 그게 불편하지 뭐 딴 거 배만. 대충 응급실 해놔놓고 큰 병원으로 간다 하면 그거 더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할 바에는 차라리 바로 이제 큰 병원으로 가는 게 낫지. 지역의 유일한 응급실이 사라지면서 성주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비상 진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 모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 24시간 야간 진료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응급의료기관 개념하고는 상당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사실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는 거기서 처치를 하고 바로 입원이 가능하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냥 간단한 처치하고 그 처방만 해주기 때문에 성주군은 이달 관련법을 만들어 병원에 직접 인건비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응급실을 운영할 병원을 찾겠다는 건데 현재 지역에서 응급의료기관 요건을 갖춘 병원은 올해 초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한 곳뿐입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주말 한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등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올 여름엔 평년보다 더 덥다는 예보가 나오면서 열사병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무더위로부터 시민들을 지키는 폭염 구급대원들을 권예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자 구급대원들이 챙겨야 할 물품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출동 시에 반드시 구급차에 실어야 하는 아이스박스 하나. 7가지 물품이 들어있는 일명 폭염 대응 구급 키트입니다. 체온을 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얼음조끼부터 위급 상황에 사용하는 수액과 식염수까지 더위가 시작되는 5월부터 8월 말까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해 온열 환자 치료를 위한 구급 키트와 함께합니다. 음료수나 생수를 먹인다는 등 아니면 아이스 조끼를 입혀서 환자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해내서 저희가 이런 키트를 구성해서 저희 모든 구급차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온열 질환 응급처치 환자 수는 1,265명. 주요 증상으론 야외 활동으로 인한 수분 소실로 발생하는 열탈진이 가장 많습니다. 이 같은 온열 질환의 전조 증상으론 경련과 어지럼증이 대표적입니다. 땀을 좀 많이 흘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어지럼증이나 이런 것들, 두통 이런 것들이 동반이 돼 있을 때 그런 온열 질환에 내가 위험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몸에 이상을 느꼈다면 시원한 곳으로 옮겨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 시간대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인근 소방서와 동네 119 안전센터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시민 누구나 잠시 뜨거운 햇빛을 피해 더위를 식히고 몸을 돌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학도병들은 어린 나이에도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앞장섰지만 제대로 된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경북 경주에서는 이러한 소년들의 헌신과 용기를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9년생 정연주. 단기 4281년 6.25 전쟁 발발 2년 전. 입학연도는 있지만 졸업연도가 없습니다. 참전했다 돌아오지 못한 학도병의 생활기록부입니다. 경주교육지원청이 나라를 위해 어린 나이에도 자신을 희생했던 학도병들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학도병분들의 어린 날 희생된 시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의미를 담고 싶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아직 기억하실 때 그 구술을 채록해서 역사의 한 단편으로서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학도병으로 경주에서만 500여 명, 경북에서는 5만 6천여 명이 참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경주중고등학교에서는 320명이 출정했지만 130여 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출정 전에 태극기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던 학도병. 현재를 살아가는 후배들도 태극기에 이름을 적으며 선배님들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학도병들의 나라사랑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민과 미래 세대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라사랑의 마음이 담긴 태극기와 학도병 관련 기록물은 6월 25일에 맞춰 옛 경주역에 마련된 경주문화관 1918에서 2달간 전시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복지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달서구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어려운 노인들을 돕기 위한 자선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평소 접하기 어려운 금화 작품 30여 점을 선보여 눈길을 끕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금가루로 그린 금화 작품들. 추상화인 듯 풍경화인 듯 경계가 애매하고 모든 작품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관람객이 마음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전시의 주제는 늘 그 자리에서 함께 하소서. 현실의 삶이 힘들더라도 저마다의 소원을 이루기를 바라는 작가의 희망을 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고 몸과 마음이 괴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 금화를 보면서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온을 찾는 그 자리에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작가는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 창립 기념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 재능 기부로 참여합니다. 상록수재단이 설립 29주년을 맞아 특별한 자선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의 수익금은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이제 대구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 본관 2층 갤러리에서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고 전시 기간 중 작가와의 대화 시간도 운영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요즘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지역 구석구석을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인천 개항장 일대를 체험하거나 강화도 섬에 살아보기 등 체류형 관광 상품이 다양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집. 집 앞 마당에선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TV 대신 하늘을 보라는 의미로 보는 하우스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개항기 건축물을 리모델링했는데 당시 목조 골격을 보존하면서 인테리어엔 현대적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100년 넘은 건물이고 되게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나무들을 보존하면서 리모델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이곳에 머물며 개항장 일대를 체험할 수 있는 개항장 오디너리 타운 프로그램. 이미 알려진 역사적 사실뿐 아니라 이곳에 거주하는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개항장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김하영 대표 역시 개항장의 매력에 빠져 실제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일단 오디너리 타운이 평범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한국 사회에서 규정한 평범함과는 좀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만나면서 그분들이 왜 이 동인천에 이주했는지 이런 머무는 동네로서 이 동인천의 매력을 좀 보여주고자 합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해 처음 지역업체들과 협력해 체류형 관광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지난해 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4개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강화도 로컬 체험이 가능한 잠시섬 프로그램은 지난해 700여 명이 참여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도심 호텔과 섬으로 가며 즐기는 워케이션 프로그램도 지역 특색을 살린 이색 관광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종도에 있는 호텔과 무의도에 워케이션 센터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숙박은 영종도에 있는 좋은 호텔에서 하시되 일하는 동안에는 무의도에서 바다가 보이는 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된 상품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1인당 7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체류형 관광 상품 특성상 프로그램이 최소 2박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도회와 SK브로드밴드 대구 담당이 상호 공동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앞으로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서로 긴밀한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원책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MOU를 계기로 양사 간에 서로 동반자적인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급식기구 교체와 확충,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142개 학교에 16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예산은 국솥과 취반기, 냉장, 냉동고 등 학교별로 필요한 급식기구를 교체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쾌적한 급식 환경 구축으로 조리 종사자들의 근무 만족도도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소비자 물가가 5년 전에 비해 12%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1.78로 5년 전인 2018년에 비해 12.9% 올랐습니다.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식품은 2018년에 비해 23%나 올랐고 식품 이외의 품목은 10% 올랐습니다.
대구교통공사가 유튜브 등 공사 SNS를 통해 도시철도와 관련한 소식을 전할 시민기자단 15명을 오늘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선발된 기자단은 다음 달부터 1년간 활동을 이어가며 실적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최근 대구 지역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일해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콧물이나 경미한 기침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달성군 논공읍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가 사랑의 맛 바구니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 50가구에 손수 만든 반찬 세트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달서구가 오는 13일과 다음 달 3일 그리고 10월 19일 세 차례에 걸쳐 부모 교육을 엽니다. 올바른 부모상 정립과 행복한 양육 방법에 대해 육아와 영유아 교육 전문가들의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은 34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첫 폭염특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장시간 야외 활동은 최대한 피해 주시고 그늘에서 쉬거나 시원한 물을 많이 드시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시청자에게 더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